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밤사이 들어온 뉴스 속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화물선이 이란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불길이 관측된 겁니다. 한국 화물선 호르무즈 해협서 피격 추정, 일반 화물선 나무호, 한국 선사가 운영하고 있고 파나마 국적 한국선은 6명이 타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알쿠아인항 근처 정박 중 폭발, 화재 발생, 현재 진화는 완료됐는데 외교부는 피격 여부 확인 중.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이 공격했다는 거죠.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와 호위하는 호위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 자, 일단 외교안보 전문가 모셨습니다. 돌직구 외교안보 실장, 외교안보 수석 전성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는 왜 시원하게 이란에게 피격이 됐다 아니다 얘기를 못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정부가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사이에 SNS 올렸잖아요.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 일단 이란이 공격한 건지 아닌지 우리 정부 입장, 우리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보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더 빨리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게 폭발은 발생했는데 아직 이게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에 피격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공격했다고 한 거 보면? 근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현재로서는 좀 믿기도 좀 어려운 게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한국과 이란 간의 외교 관계가 있죠. 최근에는 또 우리 특사가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란에서도 한국이 지금 한국의 정부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추정컨대 이란이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란 당국과 먼저 접촉을 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공격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일방적으로만 믿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시점이 미묘하다.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차분한 입장이 맞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차분할 수 있을지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제 밤에 벌써 나왔잖아요. 이란과의 사이가 원만하다면서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을 거예요. 이란과의 사이가 좋다는데 왜 아직까지 이란이 공격한 건지 아닌지 정부가 얘기를 못하느냐. 사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지만 이란이 공격한 건지 아닌지 지금쯤은 파악이 됐고도 남을 시간이고 만약에 이란과의 사이가 좋다고 했는데 이란이 공격한 게 맞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사실 테헤란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있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일단은 현지에서 대사관 차원에서 긴밀하게 움직여가지고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현황 파악을 해서 이제 발표하는 게 맞는데 사실 오늘 아침 정도에는 이제 나왔어야지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나왔어야죠. 시간이 국민들이 충분했잖아요. 이제 다 깨어나고 나서는 이제 상황을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제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그러니까 과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지금 또 저 현지에 우리 배가 또 여러 척이 있고 또 외국 배에도 우리 선원들이 승선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정부도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중에라도 신속하게 현황 파악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 당국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적어도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조치가 오늘 중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외교안보를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말 발빠르게 그리고 긴밀하게 이란과 미국 측으로 오가면서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애쓰고 있는 건데 일단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만큼 또 시간이 충분하게 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늘 오전 중에는
이란의 공격인지 아닌지 여부는 정부가 밝혀야 한다라는 전성훈 또 원장님의 지적이신데요. 만약에 이란의 공격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우리 국민의 자산과 국민들을 보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국민 모두 하고 있겠지만 정반대에서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이 공격을 당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그것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만약에 우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은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되고 일단은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란 정부로부터 적어도 이란 외교부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아내고 아니면 이러한 일본처럼 배라도 빼내든가요. 협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전부터 우리 배를 좀 빼내달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도 특사도 갔었고 이런 좋은 관계인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일본은 왜 배를 빼는데 우리는 못 빼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배들이 또 여차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두바이 쪽에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좀 피격 받는 바람에 다시 또 카타르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피격 때문에? 왜냐하면 두바이 쪽에 훨씬 이란에 가깝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짜임새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서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란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선박 또 우리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게 좀 중요한 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교가 참 어렵지만 국민들의 이제 기대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외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외교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장님,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저분은 이제 SNS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묶여 있는 국제사회 선박들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빼내도록 하는데 미군이 군사적인 자산을 동원해서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호위를 하겠다 이거군요. 아니요, 근데 또 호위는 아니에요. 구출 작전입니까? 그냥 안전한 통로를 가리켜주고. 지뢰가 매설된 것이 예상되는 지점 피해가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정보 차원에서 이런 정도지 아직 적극적으로 호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이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지만 어제 지금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나왔죠. 미국 구축함에 호위를 받으면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이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경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빼가지고 나왔는데 이 작전을 위해서 프리덤 항해 자유 이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선박까지도 좀 구출해주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 명확치가 않군요. 혼선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지난 주말에 미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공간에 전문을 보내서 소위 항해 자유 구상 이러한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도 역시 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겠다는 구상인데 그거를 제시하면서 각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또 요청하는 그런 외교 서한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그걸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국적 국군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또 마리타임 프리덤 컨스트럭트 MFC라는 구상을 전 세계 주요 공간을 통해서 외국에 전달해 놓은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또 무슨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자기 미국 배 두 척을 빼내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통해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어떤 게 지금 맞는 것이고 미국의 의도가 뭔지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역을 위해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한 40개, 50개 국가가 외교적으로 또 좀 군사적으로 이 전쟁이 진정되고 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군사적 차원에서도 지금 이거를 논의하고 있고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회담 화상회의에 참여했었고 지금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미국 대통령이 이게 두 가지의 새로운 관련된 아이디어를 던지니까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고 가만히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어느 국가도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 또 마리타임 프리덤 컨스트럭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어떤 국제적인 협조 체제하고 이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지금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협의체와는 완전히 정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래서 상황이군요. 상당히 모두가 혼란스러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박 선원들이 공격을 받은 건지 아닌지 여부부터 조속히 규명된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덤 프로젝트, 중동 시간으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해에 갇힌 2,000척의 선박 구출 작전을 시작한 셈입니다. 다시 초긴장 상태가 됐죠, 중동은. 제 옆에 해군 전문가 문근식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문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예. 저희 방송 직전에 이란 매체 주장은 호르무즈에서 본인들이 미 호위함을 타격했다.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이 본인들의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했다라고 이란 매체가 주장을 했는데 이건 조금 바로 직전 미 중부사령부가 밝힌 입장은 피격된 미국 함정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란 매체 주장에 따르면 이란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이 퇴각을 했다고 이란 매체가 주장을 했는데 곧바로 미 중부사령부는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피격당한 호위함이 없다. 진위 공방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 속보가 이 시간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걸 봐서는 정말 초긴장 상태는 맞는 것 같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프리덤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하나하나 짚어보면 미군 전력을 많은 전략 자산을 투입해서 이걸 빼내겠다라고 하면 군함이 1대1 호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 항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안전 항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훨씬 유리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예.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기 함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은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매우 위험해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죽음의 협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아무튼 이 작전명도 프로젝트 프리덤이라 했는데 저는 전쟁하면서 오퍼레이션 이거 위에 프로젝트란 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게요. 그렇게 그래서 따지고 이거 보니까 보면은 그러네요. 예.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국내 여론, 국외 여론, 그다음에 이란에 주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국내 여론은 지금 전쟁을 하지 말라 하니까 전쟁은 아니다. 예. 프로젝트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국가에는 아니 여러 나라에서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고 왔다. 2,000척을 구해달라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구하는 차원이다. 이런 이제 전쟁이 아닌 이런 모습 그런 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한테는 나는 이런 좋은 선의에서 접근해서 구출하러 날아가는데 예. 공격하지 마라. 워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경고를 될지는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AI로 지금 나왔는데 AI가 하도 발달돼 가지고 지금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진위를 얘기 안 하고 자기 입장을 계속 이제 나타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문 교수님 아까 잠깐 지나갔던 그 그래픽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 교수 분석처럼 전쟁 중에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저기 보면 지금 미국이 구체적인 전략 자산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어요. 하늘에는 저렇게 나이트호크 헬기라든지 슈퍼호넷까지 했고 특히 저 링컨호뿐만 아니라 구축함 저게 알레이버급 구축함이라는데 저걸로 요격하고 저는 좀 특이한 게 15,000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한다. 저 요격과 미군 병력 투입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항모가 좀 가까이 배치됐는데 항모는 좀 더 뒤에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예. 근거리에 가면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모는 좀 멀리하면서 항모 있는 항공기 F-18 호넷 같은 걸 폭격하면서 예. 주요 지점 그러니까 모기 함대가 있을 지점, 미사일 지점 이런 것들을 먼저 공격하고 예. 거기에 장악되면 이제 구축함 제일 자기 방어 능력이 출중한 구축함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인도에서 내오겠다 이런 작전 같은데 예. 사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저기엔 지금 기류가 부서졌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란은 무조건 들어오면은 이게 휴전 위반이야. 그러면 휴전 위반이라다 난 전쟁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예. 그럼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함정들은 항공기들은 들어가면서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건데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변은 불특정 다수의 이제 기뢰가 깔려 있고 애초에 프리덤 프로젝트라면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마치 이제 민간 선박 한 척이 가면 미군의 호위함들이 이걸 이제 에스코트하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안전한 항로를 열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하고 무모한 그 작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모한 작전 중 하나예요. 예. 제 군사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이란은 길목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거기다 미사일 배치하고 모기함들을 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가장 유리해요. 들어오는 함정 자기 숨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소거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길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들어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 지리밭을 들어가는 거죠. 안전 통로도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저 라라크 섬을 중심으로 해서 저 기존 항로가 있었다면 우회로 하는 비교적 아예 대체 항로를 설정해서 저희가 좀 비교적 안전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이란 매체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아예 선을 따로 그어서 저 항로를 통해라 라는 이란의 새 통제선 지도까지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근식 교수 말씀처럼 지금 이번 프리덤 프로젝트가 조금 무모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문 교수님, 근데 저는 비전문가니까 궁금한 게 저렇게 안전 항로를 갖추거나 혹은 저렇게 해서 민간 항적들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면 사전 정지 작업,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이란의 저기 육지에 있는 소형 함정들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 자산들을 먼저 타격을 한 다음에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들어가려면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쉐이핑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타격하고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세력을 하나하나 핀포인트 타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미사일이 한 번은 함정으로 날아오면 겁나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예. 미국 측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구출 작전을 하러 들어가는데 나는 전쟁에는 하기 싫어. 예. 그런데 너희들이 공격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공격하겠어. 이렇게 이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전쟁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어. 나는 구출 작전이야. 그리고 이 많은 국가에서 나한테 지금 구원해달라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잘못 함정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 교수 말씀은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위험하고 무모하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했을 때 야 우리 그냥 민간 선적 그냥 그 인류의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민간 선박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구조하러 간 건데 너네 왜 공격하냐? 그렇게 하면서 전면전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했잖아요. 전쟁은 못하게 됐잖아요. 전쟁법이 60일 지금 지원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쟁을 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란이 잘못하면 말려 들어갈 수 있죠. 네가 먼저 공격했잖아. 나는 다시 공격할 거야. 이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프리덤 프로젝트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란도 어제부터 모기함대나 지금 지대공 미사일이 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저게 오늘부터 지금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항로로 민간 선박들을 빼올 수 있을지 이건 여전히 궁극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제가 해군 지휘관이라면 소거가 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부하들한테 들어가라 할 수 없어요. 지금 저 상태면은. 예. 지금 이란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해안 미사일 부대, 그다음에 모기함들 이런 거 지하함정 대표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숨겨놓고 뭐 들어오는 걸 미국 함정은 상대적으로 오픈돼 있잖아요. 타겟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면 미군이 훨씬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란에서는 휴전을 깨는 거야. 나는 공격할 거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라 한다는 건 무모한 짓이죠. 그러면 결국 짧게 정리하자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치고 빠지기 전략, 그 말폭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다목적용이라고 봐요. 국내 여론, 무마용, 전쟁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전쟁이다 하는 차원.
그다음에 세계 여론한테는 아니 내가 막은 게 아니다. 2,000척을 억류를 한 건 이란의 행위다. 이걸 난 구출해 주려고 한다. 선의를 얘기하는 거죠. 프리덤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잘 될지 해군 전문가 문근식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우리말로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전 세계 선박들 이란 봉쇄 뚫고 탈출시키는 빼내기 작전입니다. 예고 자료라면 곧 시작이 됩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제3국 선박들을 해협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인도적 절차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받는다면 유감스럽지만 이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명은 해방을 뜻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제3국의 선박은 약 2,000척, 선원은 2만 명이나 됩니다. 트럼프는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식량과 필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시켜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엑시오스는 호르무즈를 재개방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일부 외신들은 이번 작전에 미국 군함이 해협 통과 선박을 개별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 해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미군 발표를 보면 프로젝트 프리덤 엄포만은 아닌 듯합니다. 병력 15,000명, 구축함, 항공기, 구체적으로 투입할 전략 자산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드론, 그리고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의 핵심은 미 해군의 주력이자 대공 방어망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민간 선박을 원격 공격할 경우 요격에 나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중동 해역 곳곳에 구축함 12척이 작전 중입니다. 100대 이상의 항공기엔 육상기지와 항공모함의 전투기를 시작으로 A-10 같은 공격기도 포함됩니다. 공격기는 아파치를 비롯한 무장 헬기와 함께 민간 선박을 노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과 육상 미사일 기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중부사령부가 언급한 드론은 해상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통해 이란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자체 무장으로 공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Our warfighters have maximum authorities granted personally by the president and yours truly. Our rules of engagement are bold, precise. 바다와 하늘에 입체 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약 15,000병력이 투입되며 전투 병력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미군이 교전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란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실행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선 민간 상선 피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을 휴전 위반으로 보고 군사적 대응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 안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사령관명의 성명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즉각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도 호르무즈 해협에 간섭하는 것은 휴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을 표시한 새로운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해협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will not let go of the strait. It will not return to its pre-war status.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됐고 이보다 앞서 벌크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측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의 미국의 통제가 강화된 구역을 벗어나 우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안희 기자, 국제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간대로라면 이 프로젝트 프리덤 시작이 됐어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중동 시각으로 보면요. 현재 오후 2시를 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상으로는 이미 작전에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실제로 해협을 빠져나온 사례는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건 2,000척이나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배들을 빼내오겠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군합이 바로 옆에 있는 밀착 호송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해군 작전 전문가와 우리 해군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군함이 옆에 붙어서 1대1로 밀착해서 호송에서 데리고 나오는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언론은요. 하지만 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에스코트 형식 바로 옆에 붙어서 차단하는 건 아닐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해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요. 미국의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기뢰의 위치와 또 위험 구역을 파악해서 안전 항로를 제공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레이더로 실시간 상선 위치, 즉 이란의 상선 위치를 파악해서 통신으로 이 다른 국적의 통행을 다른 국적 선상의 배들의 통행을 유도하는 일종의 해상 내비게이션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못 나오는 건 이란의 공격이 무서워서인데 이렇게 간접으로 호송해 주는 거라면 이란 공격을 피할 수는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이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즉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휴전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간접 지원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때 미군 병력 15,000명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숫자긴 한데 뭐라는 거예요? 대기 전력이에요. 네, 미국 엑시오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미군 부대가 이란의 공격이나 혹은 방해가 있을 경우에 원거리에서 대기를 하다가 즉각 투입하는 작전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대규모 해상 교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란이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항로를 새로 공개를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 안전 통로라면서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거든요. 이곳을 침범할 경우에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일부에서는 이 지도의 항로가 또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조금 더 넓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우리나라 배도 지금 26척 그대로인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정부와 선사들에게도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작전 내용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군의 첫 호송 작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또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휴전 중인 이란전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한밤중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AI로 만든 건데요. 수영복 차림의 내각 장관들과 누군지 모를 여성까지 등장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통을 벗고 황금색 튜브에 앉아 엄지를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버검 내무장관과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배경이 된 곳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반사 연못. 녹조와 수질 오염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영이 가능할 만큼 성공적 공사가 될 거라는 치적을 벌써부터 자랑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골프장에 들어섭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까지 대동한 채 자기 소유의 플로리다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 일가는 이곳에서 열린 PGA 투어 캐딜락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PGA는 지난 10년간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대회를 열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이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장 차림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헤드폰을 목에 건 채 디제잉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댄 스카비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 주변에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카비노는 국무장관이 결혼식 DJ를 맡았다며 가족 결혼식에서 활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현지에선 만능 장관답다는 반응과 함께 전쟁 시국에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